공용부는 전체 필름으로 시공했고요. 천장만 천장만 도배 베이스로 갈 거예요. 도배는 LX 제품 지하 패브릭이라는 모델이 들어오고요. 공용부의 일부 디아망 벽지가 들어와 있어요. 아, 디아망이 들어와요? 네, 디아망 벽지가 일부 한놀이 현관하고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 천장지 10평짜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 패브릭이란 모델이 침실 쪽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방 쪽은 다 지하 패브릭이 네네네. 들어가요? 그래서, 베스티, 그 다음 지하 패브릭, 그 다음에 디아망인데, 그래도 중간급 이상의 좋은 제품으로 지금 시공을 할 예정이에요. 대부분 이게 운영지라고 하는 건데, 벽지와 벽지 사이 중간에 붙어지는 종이에요. 이거를 30cm짜리 좁은 걸 쓰는데 저는 넓은 거 써요. 아, 이렇게 넓은 걸 써요? 네. 그래야 나중에 면도 좋아지고 하자가 없어요. 60cm 50cm. 네네, 500 운영지예요. 도배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삼중지라 그래서 저희는 삼중지를 작업을 했습니다. 왜 이걸 쓰냐면 삼중지로 하면 보시면 종이가 세 겹이에요. 네, 이렇게 세 보시면. 겹이네요. 네, 세 겹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면이 잘 나와요. 면이. 이게 지금 거기에 분절되어 있는 곳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석고 조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초배지로 한번 붙여요. 그래서 면이 단차가 진다든가 그래서 이 삼중지로 잡아주면 그 면이 거의 1대1로 떨어집니다. 큐베지가 이런 데 이런 부분에 지금 풀로 작업해서 뽑고 있는데요. 어떻게 붙냐면 이런 식으로 붙는 이렇게 넓게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발이거든요. 이게 비교가 되겠죠. 제가 좀 자재를 오늘 늦게 갖고 와서 지금 네 발이 있던 거 먼저 붙였는데 네 발보다 삼중지를 붙이면 훨씬 넓어지니까. 훨씬 두껍네요. 네, 두껍고 넓어지니까 면 잡기가 좋겠죠. 이게 비싸요. 네 발이 하나에 4,000원인데 이건 16,000원, 2만 원 돈대요. 삼중지를 써서 넓게 삼중지. 그래서 좀 넓은 자재를 쓰면 면도 잘 나오고 단차진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50cm 뭐라고 했죠? 운영지. 운영지. 예, 운영지는 도배지와 도배지 사이에,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 도배지가 106cm인데요. 네. 106cm면 중간에 이제 50cm짜리 운영지니까 25cm 중간에 걸어서 도배지와 도배지 사이를 이것도 왜 붙이냐? 조인 부분에서 하구찌라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면 벌어져요. 근데 종이가 넓으면 당겨지는 힘도 강해지겠죠. 하지만 수축 팽창이 덜해요. 네, 그래서 운영지 500짜리 쓰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고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인앤아웃입니다. 오늘 도배 작업이 들어와 있고요. 도배 첫날이라서 기초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기초 작업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배 기초 작업은 인테리어 업체가 좋은 업체들은 이렇게 철거를 100%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액이 싸게 나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실크 벽지를 겉지만 뜯어내요. 그러면 PVC 겉지만 뜯어집니다. 뜯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수월해지겠죠. 왜? 부직포를 안 찢어도 되니까. 속지 이게 기초 초배지거든요. 부직 초배지를 안 뜯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용이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싸게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업체가 태반입니다. 근데 겉에만 뜯어내고 그렇죠. 속은 그냥 내비두고 이 부직포 이 초배지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다시 실크 벽지를 다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지물포 쪽에서.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렇게 하면 시공도 빠르고 시공성은 분량이 좀 나겠지만 시공 굉장히 빨라요.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들이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다 철거하고 시공하는 거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완전히 생 콘크리트 벽을 해놓고 중간중간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망치로 커팅하고 그라인더로 일부분 갈아내고 그리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핸디로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지금 시공을 해놨고요. 천장을 쳤기 때문에 부직포를 새로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벽 같은 경우도 핸디 들어가고 저희가 삼중지를 쓰는데 삼중지라는 제품이 종이가 네 발이는 두 번이 붙었는데 이건 넓어서 세 개가 붙어버려요. 그러면 면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안 쓰시면 부자재를 좋은 걸 안 쓰시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자가 안 나는 방법. 고객님들이 가끔
도배를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을 확 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하자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도배는 바람을 쐬면 안 돼요. 이유는 습기가 100%인데 이 습기가 100% 차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공기가 통하면서 습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있던 부직포 운영지가 터져버리는 경우나 아니면 중간에 하구지라고 해서 조인 부분이 벌어집니다. 습기가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배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를 문 열지 말고 천천히 말리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맨 콘크리트에 평탄 작업하려고 지금 기초 작업 해놓은 거하고 석고면에 지금 기초 작업 해놓은 거 아직 덜 끝났는데 지금 면 잡으려고 중간중간에 지금 핸디로 다 잡아놨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중지를 이렇게 중간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직포 여기에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잖아요. 턱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면을 한번 잡아줘요. 마지막 주차 이제 도배 공정이 마감이 됐고요. 면잡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퍼티로 해서 잡는데요. 유튜브 상에 전체 면을 올 퍼티 작업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벽을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 두께감 때문에 그래요. 가벽을 치면 5cm 이상 벽이 튀어나오는데 퍼티 작업을 하면 많이 나와야 5mm, 10mm 정도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올퍼티 작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일단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올퍼티 작업을 하게 되면 좋긴 한데 면 잡고 면적 줄어들고 하긴 한데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들어가니 그거 참고해서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하실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사면을 퍼티 작업을 해서 잡아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70% 이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비용 투자를 막 인건비를 30품씩 40품씩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면서 올 퍼티 작업을 하고 갈아내고 샌딩 작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 덜 마른 상태예요. 이제 습도가 한 40~50% 정도 그러니까 이틀째 됐는데 많이 날아가면 60% 정도까지밖에 안 날아갔어요. 보시면 어디가 이음분지 모르게 지금 시공이 됐어요. 그러네요. 예.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음보가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이 정도로 퀄리티를 뽑을 정도 되면 기술자분들이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음보가 하나도 안 보이네. 네네네. 눈에도 안 보이네요. 거의 안 보이죠. 띄움 시공을 했기 때문에 벽지가 이렇게 좀 아직은 벙벙거리거든요. 습도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습이 이제 한 90% 이상 빠져나가면 정말 평평해지니까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 패브릭 같은 제품들은 교차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 교차 시공은 뭐냐? 하나는 바로 붙이면 하나는 뒤집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차 시공해야 빛이 들어왔을 때 색깔이 똑같아 보여요. 원래 하부에서 15cm 정도 퍼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표시 나는 자국이 없어요.